자, 오늘 몇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 교과서 주요 문제 기하, 잠실과 잠실여고 문제 풀이를 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부터 볼게요, 11번. 자, 교과서 시험 문제. 야, 11번을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두 가지 다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난 이렇게 풀었는데, 그래도 다른 풀이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자, 포물선 y제곱은 4x의 초점. 그 초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의 문제를 내는 건 쓰레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가 8이 되게 된다면 과연 이 직선의 기울기는 과연 무엇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의도인데, 자, 첫 번째 연립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고, 두 번째 기하의 성질만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거야. 자, 근데 포물선에 초점 주어졌는데 준서가 뭐가 없네? 뭐가 없어요? 그래, 준서. 이 이름이랑 비슷한. 자, 그만큼 내려가. 미안해. 그림 한번 해봤어, 심심해서. 자, x는 -1라는 준서는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좌표를 이용한 풀이를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내가 A라는 점의 좌표를 x1이라 하고, 안녕? 앞한 점. 자, B라는 점의 x표를 x2라 한 다음에, 자, 이 문제가 주어진 조건을 먼저 한번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 선생님, 포물선의 성질에 의해서 누구 길이가, 잠깐만, 노란색 부분 나와라. 자, 초점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x1 더하기 1,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 x1 더하기 1, 같은 원리로 여기 길이는 x2 더하기 1. 자, 문제 주어진 조건 a부터 b까지 거리, 이 둘을 더한 x1 더하기 x2가 얼마다? 자, 6이 되게 되더라.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인 연립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선생님, 나 1,0 지났는데 이 기울기는 모르는데, 그럼 요 L의 식을 뭐라 세울 수 있냐면, 자, Y는 기울기는 잘 모르겠지만 1,0을 지나는 친구. 자, 얘를 실제로 포물선에 빡 하고 대입해주면, 자, n제곱에 x 빼기 1의 제곱이 얼마가 되더라? 바로 4x가 되게 되고, 자, 전개하고 근각에서 관계 쓰면 돼. 자, 두 분의 합이 6이기 때문에 전개해 주시면 m제곱에 x제곱에 곱한 거 대비 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2x로 묶일 것이고, 자, 마이너스 2x 넘기면 여기 더하기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x 그러면 m제곱이 될 것이고, 상수항 더하기 m제곱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전개 역시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자, 결국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인 x1과 x2를 구하는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 요 부분의 요것이 바로 6이다. 요거 이용해서 n제곱 계산하는 방법. 요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연립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근데 간혹가다 연립이 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연립을 하는 방법. 요게 한 가지 방법이 돼요. 나도 이렇게 풀었는데 하면 잘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두 번째 풀이. 자, 두 가지 풀이를 모두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자, 문제마다 니네가 딱 보면 이게 날까 저게 날까 고민이 돼. 고민하지 말고 빨리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봐도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니네가 딱 보고 요거는 연립 편하겠구나, 아니 요거는 그 공식 등이 편하겠구나, 요래 좀 감이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공식 한번 써볼게요. 제가 되겠니? 저 되겠어? 자, 선생님,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n이라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n이라 해보자. 근데 초점거리가 1이니까 우리는 m과 n에 관한 관계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초점거리 1은요, 둘의 합분의 곱이기 때문에 m 더하기 n분의 mn이라고 하는, 우리가 합분의 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둘의 합한 거, 곱한 거 비율이 바로 초점거리가 되게 되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8이 됐으니까 알아. 뭘? m 더하기 n이 8이라는 걸 알아요. 또 못 알아요. m하고 n을 곱한 게 8이라는 것도 안단 말이지? 자,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8이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m 더하기 n이 8이고, 그럼 mn도 얼마다? 8이 되더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알아내는 거죠. 괜찮겠냐?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 b를 지나는 딱 삼각형 하나를 딱 하고 만들어주면, 선생님, 여기부터까지가 m, 여기부터까지가 n,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m 빼기 n. 자, 정확하게 표시할게. 여기부터까지 길이가 m 빼기 n. 그러면은 m 더하기 n의 제곱에서 m 빼기 n의 제곱 빼봐. 4mn 남거든. 그 루트가 뭐냐? 2 루트에 mn이 되게 되더라. 자, 그래서 내가 보는 기울기는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기울기가 둘의 차이.
자, m 빼기 m분의 자, 2루트 mn이라 그래서 여기 되는 사람은 기억해 두라 했죠? 자,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 가지고 분모 만들어 주시고 요거 대입해 주시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나는 두 번째를 좋아해. 난 개인적으로 연립하는 과정이 조금 저급한 풀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 풀이를 좋아하지만 자,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풀이가 더 좋을 때도 있다. 연습을 많이 해봐야 아, 요거는 연립하는 게 낫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풀이 모두 기억해 주시고. 네. 첫 번째 풀이에서 m제곱 그 10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얘를 아니 이거 넣은 거야. 연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1컴명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 식 직선하고 저 폼을 쓰는 식을 실제로 연립을 한 거지. 그게 이거야. 계속 궁금했구나. 알겠어. 자, 11번 문제였습니다. 거기다 나온 맞힐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자, 맞힐 수 있겠지? 나 눈길 피했어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2번 문제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이유가 이것도 연립이 더 낫기 때문에 이것도 연립이 더 낫기 때문에 mn 잡는 것보다 이것도 이게 낫기 때문에 자,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이렇게 실제로 연립하는 게 난지를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야 나중에 연립할 생각이 좀 들어. 좀 지울게. 오케이. 야, y제곱은 6x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었고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가 2인 놈이 있었대. 자, 뭔 소리냐면 선생님 y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x라고 변형해서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여기 준선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초점이 있었고 그래서 정사각형 가지고 그림 싹 그려주시고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타겟 큰 거란 말이지. 이거 2인 직선을. 그래서 원하는 건 뭐냐? 이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 하고 이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 했을 때 이건 초점 f겠죠? 근데 궁금한 건 바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어떻게 해라? 곱해달라라는 게 이 문제 의도예요. 자, 그러면 초점 거리가 이미 2분의 3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x1이라 하시고 자, 요 점의 x좌표를 x2라 했을 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바로 x1 빼기 2분의 3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3에서 x2를 빼야 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x2구나. 자, 전개하시면 x1과 x2의 합과 곱만 알면 쉽게 해결할 형태가 되거든. 전개를 해주시면 나는 그래서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점의 좌표를 정말로 알고 싶을 때 보통 연립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 식이 문제 세개 것처럼 기울기가 2고 여기 2분의 3컴명을 지나게 되니까 x 빼기 2분의 3이라 해서 자,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노란색 식을 구할 수 있고 요 식하고 요 식을 어떻게 한다? 이제 실제로 연립을 해주셔야 돼요. 자, y 대신에 대입을 해주시면 자, 2x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자, 6x가 되게 되고 요거 근거계수 관계 이용해서 합하고 곱 구해주시면 전개한 거 그냥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왜 연립했다고? 이 좌표가 궁금해서 이 실제 좌표가 궁금했기 때문에 직선식과 포물선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자이나 셀이나 대부분의 문제들은 연립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지만 연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더 쉬운 경우도 있고 12번이었어. 자, 20번 문제. 야, 다시 한번 이렇게 20번 위에 있는 두 문제는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20번 위에는 19번하고 21번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 오답할 때 19번하고 21번은 오답에서 제외를 좀 해주세요.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어. 나는 방법을 아는데 교육과정 빠진 지 한 20년 됐기 때문에 그거는 몰라도 됩니다. 자, 밑에는 20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 그의 케플러의 뭐 속도, 면적, 넓이에 관한 뭐 그런 공식이 있어요. 근데 뭐 됐고 여기 잠깐 봐봐. 야, 어떤 행성은 항상 태양을 한 축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사를 한대. 야, 이렇게 타원 궤도를 하는데 한 축점이 반드시 태양, 선이 돼야 돼, 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첫 번째 조건 바로 뭐냐면 야, R과 V를 곱한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자, R과 V가 서로 뭐 한다? 반비례한다는 뜻이에요. 반비례. 자, 뭐가? 속도하고 떨어진 거리는 서로 반비례한다. 떨어진 거리가 멀면 속도가 느려지고 떨어진 거리가 짧아지면 속도 빨라지고 떨어진 거리와
속도가 어떻게 된다? 서로 반비례한다 라는 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인 거야. 피상책이야. 자, 그런데 뭘 했냐면 선생님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2c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대요. 초점 하나가 또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초점과 초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2c. 여기 C고 여기 C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문제가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 타원의 장축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에 대한 놈에 대한 속도의 비가 5대 3이 나왔대. 그럼 거꾸로 길이 비율은 얼마? 3대 5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타원의 장축과 타원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에서의 속력의 비율이 5대 3이 됐으니까 떨어진 거리는 반대로 반비례 3대 5가 되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m이 되셔야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m이 되셔야 되고, 그래 3m, 여기도 3m, 그럼 여기는 2m. 아, m과 c가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 친구도 3c.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A하고 C에 대한 비율을 구해라. 자, 태양까지 거리. 단축과 타원 궤도가 만나는 한 지점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A라 했기 때문에 2A. 그러니까 A는 바로 몇시? A는 바로 4C. 자, 요 길이하고 이게 같으니까 A는 바로 4C. 그래서 4대 1이 바로 내가 보고 싶은 정답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랑 두 개 더 하면 이게 장축의 길이 2A가 바로 8C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4C. 자, A는 4C 집어넣어 주시면 비율은 4대 1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인가? 자, 숙제를 안 해와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그지? 자, 일단은 이 문제의 특이점은 속력의 비율의 반비례해서 떨어진 거리가 결정이 된다. 그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어려운 거 없다. 좀 해와라. 부탁이다. 아니, 부탁 안 해, 이제. 안 해오면 진짜 그냥.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 야, 일단 이 문제는 계산을 따로 안 하고, 야, 이 느낌을 좀 잘 살려주셔야 되는데. 자, 29번 문제 잠깐 보세요. 자, 타원위의 어떤 한 점이 초점하고 떨어진 거리 같다라는 이 표현을 딱 보자마자 니네가 해야 될 행동을 얘기해 줄 거야. 야,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초점하고 떨어진 얘랑 얘의 거리가 같다는 걸 보자마자 니네가 해야 될 행동. 필기하지 말고 봐. 나도 같은데. 나도 같은데. 그러면 세 점이 이 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 하셔야 된다. 원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원을 그려주셔야 돼요. 원을. 원 위에 있는 세 점이라고. 다시 한번. 얘랑 길이 같다는 게 주어졌는데 나도 같은데 나도 껴줘. 그럼 세 거리가 같으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원 하나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놈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발생시키는 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몇 도인가? 90도가 되게 되더라. 요게 이제 그 문제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가볼까? 내가 이 길이를 m으로 잡고 이 길이를 n으로 잡잖아. 그럼 첫 번째, 타원의 성질에 의해서 m하고 n을 더한 놈은 장축의 길이 얼마가 되냐면 바로 12가 돼주셔야 돼. 동의하냐? 근데 피타고라스입니다. m의 제곱이랑 n의 제곱은 자, 얘랑 얘의 차이가 얼마 차이나? 27 차이 나니까 여기부터 해서 3루트 3. 그럼 요 길이가 6루트 3.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n제곱과 n제곱을 더하면 자, 6루트 3의 제곱인 바로 108 되시겠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m하고 n의 곱이 지금 현재 궁금하다 했으니까 곱셈식 변형을 이용해서 m에 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모든 연산들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저 원을 떠올리지 못하면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다시 한 번만 그림을 지우고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보세요. 필기 다 했지? 자, 타원위의 한 점이 초점하고의 떨어진 거리 같다라는 게 딱 보시면 나도 같은데 그럼 우리 셋이 같은 원위의 점이구나. 요게 반드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 딱 보자마자 저거구나. 뒤에 쌍수 또 있어요. 쌍수는 동일하게 나오니까. 자, 29번 문제는 그래서 요거를 좀 떠올리셔야 된다. 힘차네. 씨. 에이씨. 자, 32번 문제. 요거 별표.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 문제야. 지역사 긴장해야 돼. 지역사. 우리 학교 지역사다. 그럼 긴장하셔야 돼.
야 니네 이 문제도 사실은 원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혹시 숙제를 또 못한 친구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잠깐 문제를 볼까요? 어디 왜 웃어? 숙제를 못한 친구가 니가 왜 뭐 찔리냐? 야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집중해줘 타원이 한 점을 잡아서 뭐가 되고 싶으냐면 둔각이 되고 싶은 거야 물론 90도도 껴주긴 하겠지만 번개니까 기본적으로 둔각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둔각이냐 예각이냐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 직각이야 직각 그래서 니네가 뭘 또 생각을 하셔야 되냐 집중해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하나를 그려주셔야 돼요 원 하나를 다 이렇게 원 하나를 그려주시고 그래서 원 내부에 있는 원 안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직각이 되거든 그래서 원 내부에 있는 점을 만들면 뭐가 된다? 둔각이 되거든 그래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과 타원의 교점을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점피를 설정해줘야지만이 바로 뭐가 된다 둔각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니네가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야 원이야 지름이야 이 위에 점 잡으면 무슨 각 된다? 직각 되는 거야 근데 이 안에 있는 점하고 연결해야 무슨 각이 된다? 둔각 되는 거야 밖에 있는 점을 잡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예각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타원이 한 점을 잡아서 요 각이 둔각이 되고 싶으면 바로 이 원의 내부에 있는 점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선생님 저는 지작사가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하지 마시고 자 이건 이제 공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야야야야야 이 기울기 얼마냐 이거야. 이 기울기는 얼마고 과연 이 기울기는 얼마일 것이냐 그 범위가 궁금한 거야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원하는 게. 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를 해줄게요. 봐봐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원에 세울 수 있어? 얘랑 차이 구하면 4고 루트 씌우면 2니까 이 길이가 2란 말이지. 그래서 하얀색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돼서 그럼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진짜로 이 점 좌표하고 이 점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실제로 해설에 나와 있어. 지적사 그 해설지에 보면은 원하고 연립해가지고 계산하자. 근데 그건 좀 없어 보이니까 나는 좀 다르게 설명할게. 자 보세요. 근데 이게 계산은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있어 보이게 한번 설명할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야 내가 얘랑 연결하면 얘가 분명히 뭐가 되면 90도가 되잖아. 그럼 내가 이 길이를 네모라 하고 이 길이를 세모라 하면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는 사실은 이 각도의 탄젠트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지. 동의하지? 근데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바로 뭐냐면 네모분의 세모야. 네모분의 세모. 그래서 너의 기울기는 바로 누구분의 누구? 네모분의 세모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친구 역수입니다. 여기가 세모가 되고 여기 네모 될 거란 말이지. 세모분의 네모하고의 사이에 존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네모 세모라 뒀을 때 요거 역수는 당연한 얘기인 거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야 그래서 네모 세모를 구해야 돼. 자 네모랑 세모랑 더하면 타원의 장축의 길이 얼마가 되냐면 2루트이 되셔야 되고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해 주시면 네모의 제곱과 세모의 제곱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부터까지 길이 4 제곱이 16이 이렇게 돼주셔야 돼요. 그 요걸 하면 제곱 한번 해보자고. 자 제곱하면 네모 제곱에 더하기 세모 제곱에 이 네모 세모가 자 2루트의 제곱이 뭐가 된다? 24가 되고 그건 16되고 이건 8이 되고 그래서 네모랑 세모랑 곱하면 얼마가 되고 4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네모랑 세모를 진짜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 하나 만들게. 선생님 그냥 원이 편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정도 타임이면. 자 근데 그것도 복잡하고 이것도 복잡해 사실은. 야 합하면 2분의 루트이고 곱하면 4야? t제곱 마이너스 2루트 6t에 더하기 4는 0의 방정식의 근이 바로 네모하고 세모가 되는 거예요. 자 합하면 2루트 6 곱하면 4 이거 방정식의 근. 그래서 실제로 근의 공식 집어넣으신 다음에 네모하고 세모 중에 보시면 네모가 크죠? 그래서 두 근 중에 실제로 큰 근이 바로 네모가 되고 작은 근이 세모가 되고 자 짝수근의 공식에 의해서 루트 6에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얘는 바로 루트 6에 마이너스 루트 2 되거든. 실제로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범위 나와. 근데 원하고 연립하는 게 더 더러워서 내가 이걸 설명하는 거야.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니까. 자 일단 먼저 선생님
내가 이 타원이 어떤 점을 잡아야지만 이것이 둔각이 될 것인가? 둔각이냐 직각이냐 예각이냐 기준은 직각이고 직각은 바로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는 원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요 범위 안에 있어요. 이 원의 내부에 있어야지만 둔각이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실제로 계산이 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교과서에도 이렇게 더러운 문제가 있죠. 근데 오늘 해야 될 제일 핵심적이고 좀 어려운 주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뒤에 그 종이접기, 오늘 하이라이트는 종이접기예요. 종이접기. 무슨 종이접기냐? 보시면 압니다. 자, 양변에 6 곱해서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실제로 정말로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얘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 얘랑 얘랑 연결한 기울기 보는 것도 일단 뭐 노가다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자, 정리하면 이제 뒤로 좀 넘어갈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4번. 자, 타원의 초점을 지나면서 적당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 얘하고 만나는 점들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데 떨어진 거리가 루트 15라고 한다면 과연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자, 대칭성에 의해서 두 개의 길이는 서로 같다는 사실 알 수 있을 거고, 궁금한 건 저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과연 얼마일 것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자, 선생님 그래서 여기는 요 삼각형을 따로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이 존재를 했었는데 일단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루트 15란 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바로 루트 15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바로 루트 15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초점거리 볼까? 이 타원의 초점과 초점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빼면 16, 루트 10은 4, 그럼 이 길이 4, 이 길이 4, 이 길이 얼마? 8. 자, 64에서 15를 빼면 49,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더라? 7이 되게 된다는 사실까지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럼 거의 끝난 거라고 봐야지. 괜찮겠냐? 자, 그래서 네가 처음부터 궁금했던 이 길이를 내가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면 식도 계산하면 끝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은 G제곱 더하기 15가 돼. 요거 하나. 자, 타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거리 합인 A 더하기 B 더하기 7은 바로 타원의 장축의 길이에 해당하는 12가 되셔야 된다. 자, 요거 이용하면 A하고 B에 관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연립해서 A하고 B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슬슬 뒷부분으로 오니까 좀 궁금한 어떤 그 눈빛과 갈망이 점점 좀 약간 약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잖아. 그러나 나는 4시간 반 자고 수업 준비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왜 아침에 쉽게 일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로 니네 오늘 집에 가서 진짜로 딱 한 번만 봐, 한 번만. 나무 믿고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자잖아. 진짜 아침에 달라.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무슨 솔직히 속된 말로 무슨 개소리야 그랬거든 솔직히. 근데 한번 자기 전에 성난 휴식 한번 해봤어. 진짜로 그렇진 않지만 빨리 내일 왔으면 좋겠다는 걸 진심으로. 빨리 내일 왔으면 좋겠다. 내일 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내일 와가지고 막 내가 지하 수업을 막 팍팍 해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하고 딱 자잖아. 아침에 일어날 때가 달라. 알람 소리 듣기 전에 깨. 내가 어제 2시 좀 넘어졌거든. 6시 반에 알람 맞췄거든. 4시 6시 20분 일어났어. 알람도 안 됐는데 그냥 꼈어 이렇게. 근데 졸립지도 않아. 그래서 개신기해. 해가지고 또 물 한잔 먹고 내 방 가가지고 막 수업 준비하고 문제 풀고 해가지고 진짜 한 거야. 지금은 겁나 졸려. 지금은 피곤하니까 졸린데
근데 아침에 진짜로 한번 진짜로 한번 해봐. 해보고 딴 친구 혹시 해본 사람. 오늘 집에 와서 진짜 하는 거라니까. 내일 아침에 진짜 다르다니까. 어쩌라고 넘어가. 40분 문제 보겠습니다. 자, 희주야, 이거 보면 좀 뭐 좀 떠올려? 보여 좀? 이거 보면 40분 문제 딱 보면 요즘 좀 생각나? 자, 쌍곡선이 어떤 점피가 있는데 말이야. 그 P란 점이 초점하고 떨어진 거리 같대? 뭐가 떠올라? 나도 같은데? 나도 같은데? 그래서 이거 원 위에 점이구나. 요게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라고. 자, 세 점이 중심으로서 떨어진 거리 같으니까 그 세 점을 연결한 원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선생님, 쌍곡선의 성질에 의해서 내가 얘를 M으로 잡고 N으로 잡으면 M이란 친구는 N에다가 뭘 더하면 되는 거야? 뭘 더해? 바로 주축끼리 6을 더하면 되니까 인사가 설마 책상 밑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프린트 보고 있는 거야? 오해했어? 오해 안 생각해. 자, N 빼기 N의 값이 얼마다? 6이 된다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니네가 여기가 직각인 걸 모르거든 사실은. 지워볼까? 이게 직각처럼 보이냐? 이 직각처럼 보이니? 근거 없다고. 물론 외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직각이 되기 때문에 M과 N에 관한 피타고라스 하나 더 세워주시면 바로 정답 되겠다. 그래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바로 초점 얘랑 더하면 25 루트 5니까 10 이렇게 돼. 이거 가지고 N에 맞춤 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포물선이다. 포물선이 아니라 타원냐 쌍곡선 위에 어떤 점이 초점하고 떨어진 거리 같으면 바로 원 그려주시고 중심각이 90도를 이용해주시고 요거는 반드시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요. 자, 43번. 자,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큰일이네. 큰일 때는 젤리를 주면 되지. 젤리.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좀 졸려서 그런가? 하나, 둘, 셋 받으시고. 준서 하나, 둘, 셋 받으시고. 하나, 둘, 셋 받으시고. 아이고. 좀 너무 고각이었나? 하나, 둘, 셋 받으시고. 너무 하나, 둘, 셋 받으시고. 하나, 둘, 셋 받으시고. 좀 높았다. 높았다. 하나, 둘, 셋 받으시고. 오케이. 졸려. 야, 봐봐. 쌍곡선이 있었어. 초점이 있었어. 이 점은 어디 있을까? 야, 심각한 얘기야. 지금 쌍곡선의 식을 대략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주시고 여기에 2,0 있고 여기 마이너스 2,2는 이런 초점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6,6이란 점이 이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이 위치에 따라 문제풀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6,6이란 점이 이 영역에 포함되는지 요거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지 요걸 먼저 니네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자, 이건 이전 교육 과정이니까 참고만 하자. 자, 쌍곡선의 식을요 한쪽으로 정리 좀 할게. 휙 넘겨. 자,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에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냐? 0,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0,0 집어넣으면 이 식의 부호가 뭐가 된다? 음수라는 사실 확인했지. 0,0이라는 이 점을 대입했더니 이 식의 부호가 음수가 되었지.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집어넣으면 다 음수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은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양수가 돼. 이건 옛날 교육과정에 있던 거야. 지금은 안 배우는데 근데 필요해. 분명 6,0이 어딘지 빨리 찾으려면 넣었어. 6,6을 36 빼기 12 빼기 1 양수네? 6,6은 이 놈을 건너서 이쯤에 6,6이 있구나.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예전 교육과정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한 거?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그래프에 의해서 이 좌표 평면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각각의 점들을 집어넣을 때마다 부호는 계속 바뀌게 되거든. 그 원리? 이유? 옛날 교육과정이니까 무시하시고 자, 0,0 집어넣었더니 음수 6,0이 양수. 일단 이 영역은 아니란 얘기니까 요 영역에 6,0이 포함되는 거구나.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믿지 말고 아니라 의심하지 말고 기억해. 믿지 않으면 안 되지. 야,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1, 4분면 위에 어떤 점피를 잡아서 말이야
얘 이름을 A라고 할 텐데 굉장히 힘들어 지금. 야,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시작할게. AP 더하기 PF의 길이의 최소값에 해당하는 네모. 나 지금 요거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자, 쌍극선의 점이잖아. 그럼 내가 얘를 F라 하고 요거 F-라고 다 나와 있는 거거든. 문제 다 나와 있거든. 그럼 얘랑 얘랑 차이 내가 써야 되는 게 PF-의 길이에서 PF의 길이를 뺀 게 주축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2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럼 뭐야?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바로 성분 PF다. 동시에 주어진 게 성분 P밖에 없다고. 얘를 가지고 얘를 풀어야 되잖아. 집어넣을게. 선생님, 요거는 선분 AP 길이 더하기 간다. PF 대신에 요거 위치 바꾼 PF 다시 마이너스 2라는 요 친구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거든. 근데 이 길이 말이야.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 PF고 A에서 출발해서 P를 거쳐 F-로 가는 요 성분의 길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뭐가 돌아가. 바로 가야지. P 위치는 여기 있어야지. 자, 마이너스 2,0과 6,0 사이 떨어진 거리 바로 얼마? 10. 그래서 이 친구는 최소값이 선분 AF 다시 길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바로 10 빼기 2인 8이 되게 되더라. 이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정리 좀 잘해줘. 자, 거기도 있을 거야. 그 잠실고에도 분명히. 자, 6,0의 일단 위치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과학적 성질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이게 이거 사이 있는 건 어떨 때 사이 있는 거야? 아, 어떨 때 거기는 점을 이 식에 넣어서 음수가 돼요. 0,0 집어넣으면 음수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다 이 식에 집어넣으면 얘가 다 음수가 되거든. 그 6,0들이 양수가 되어버렸어. 아, 이게 없구나. 그래서 저기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야. 옛날에 이걸 배웠어. 부등식 영역이라 그래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배우지 않죠.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니까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알려주는 거야. 이거 원래 쌍쌍하면 막 6 넣고 막 해가지고 막 비교하고 막 그지 같거든 사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내가 빡쳐가지고 에이 아니다 이게 알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알려주는 거니까 기억해줘 어제나 알겠지? 언니는 그냥 계속 2교시 올 거지? 그럴 것 같지? 옮겨줄게. 아니 뭐 2교시 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 1교시에 너한테 전화했을 때도 자고 있지 보통 때. 그래? 그럼 수면을 방해하잖아. 그지? 전화 울리고 막 그러니까 그냥 2교시가 마음 편하게. 자, 왼쪽은 뭔데? 왼쪽은 뭔데? 아 왼쪽 여기 음수잖아. 일단 그거 음수. 여기 원점이니까. x가 음수야 되잖아. x가 양수고 x가 양수니까 이쪽이겠지. 나 생각한 거야. 넣었을 때 음수 나오는 왼쪽인 거야. 다시 넣었을 때 점 A가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왼쪽인 거야. 음수가 나오면 여기라니까 여기. x축이고 이게 원점이니까 y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온다고. 음수. 이 식이. 근데 6,0을 집어넣을 때 양수인데?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긴데. x좌표가 양수니까 이쪽이란 얘기지. 오케이? 오케이. 43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 그 둘의 연결고리.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 연결고리. 자, 되게 좀 좋은 문제니까, 그 다른 2차 곡선도 다 맞추는 거 있고. 네? 다 성립해. 그러니까 다른 2차 함수도 이런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위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함수 다 돼. 뭐 3차 함수, 4차 함수, 2차 함수, 직선 모든 함수 도형들이 다 성립을 해. 그러니까 되게 좀 좋은 거야. 원의 내부, 외부, 뭐 펌을 쓰는 이쪽 저쪽 다 같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아. 원리가 궁금하면 물어봐야겠다. 원리가 궁금하면 왜 그래야 되느냐. 자, 이제 넘어가서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거선에는 4,3의 접선이고 도초점 요거는 그냥 기본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질문 해주세요. 자, 48번 문제 한번 볼게요. 48번. 여기 봐봐. 야, 지난번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두 가지를 외우자고 그래가지고 쌍곡선이 어떤 점에서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곡은 일정하다 얘기를 했어. 뭘 예로 들어줬냐면 선생님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점근선에 이렇게 내리면
얘랑 얘랑 길이 곱은 항상 일정하지? 그래서 쌍곡선이 한 점에서 점든 선에 내린 수선의 발 두 개의 길이 곱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생긴 쌍곡선이 아니어도. 그래서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줬거든. 근데 그때 니네가 의심에 찬 눈빛을 쳐다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반화해서 왜 그런지를 지금도 보여주도록 할 거야. 보세요. 선생님, 이 친구의 점든 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ex야. 자, y는 ex라고 하는 직선도 있고, 자, y는 마이너스 ex라는 직선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딱 이렇게 쌍선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 내가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쌍곡선에 포함된 임의의 점 A, B에서 각각의 점든 선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지금부터 뭐 할 것이다? 곱할 것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사용하도록 할 거야. 야, 너 2x 빼기 y는 0이잖아. 너 2x 더하기 y는 0이잖아. 자, 그럼 내가 얘하고 얘에 떨어진 거리를 먼저 조사를 해볼게. 루트 5분의 자, 이 친구 대입하면 절대값 2a-b가 되게 됩니다. 곱하기 자, 얘하고 떨어진 거리는 루트 5분의 자, a, b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절대값 2a 더하기 b가 돼서 자, 5분의 절대값 4a 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럼 뭐 하겠냐? 선생님, a, b는 이 쌍곡선의 점이기 때문에 a, b를 저 쌍곡선에 폭하고 대입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은 1 4 곱하면 4a 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은 4 우와 대박 4 얘 4 요거 4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바로 5분의 4가 되게 되는구나. 쌍곡선의 점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항상 수선발에 내린 곱은 항상 일정하구나 라는 게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시면 돼.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솔직히 2차 곡선의 개념이 별로 없잖아. 내가 매일매일 설명해주는 이런 어떤 재미난 성질들 뭐 수직접선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 왜 5분의 4줄 알아? 이거 1 더하기 4분의 4인데 바로 뭐냐면 이 밑에 적혀있는 두 개의 숫자에 마찬가지로 합분의 곱이야. 합분의 곱이야. 그래서 오른쪽 밑에 페이지 여기 51번에 보면은 어디냐면 미렌인데 미렌이 이거의 값이 항상 일정한지를 임의의 쌍곡선에서 증명해라라는 게 바로 미래에 나와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거의 값은 항상 얼마로 일정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자 a제곱의 b제곱으로 항상 이 값은 일정하다. 여유가 되는 사람은 기억해도 되는데 뭐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니까 뭐 외우든 말든 건 니네 맘인데 항상 이렇게 일정하구나. 특히 미래인 교과서 쓰는 사람들은 교과서 내에 이 공식 유도하는 문제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그냥 원래 하는 방법 알면 돼. 알겠지? 근데 결론은 항상 일정하게 나오게 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문제랑 이 문제랑 연계해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내가 48번 문제를 풀었고 그 결과를 보니까 저기 나와 있는 48번 오른쪽 밑에는 51번에 나와 있는 공식 답이 저거거든? 저런 결과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혹시 여유가 돼서 이 공식을 많이 외웠다 보면 반갑네 그냥 바로 답 써버리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하나의 팁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런 팁 알려줄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 이제 이걸 안 해. 응? 이거 할 줄 몰라. 공식만 알아. 근데 실제 시험인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나? 틀려. 이게 제일 문제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줄 안다 라고 한 다음에 공식을 외우는 거지 공식만 외우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방법을. 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8번 됐습니다. 그리고 51번이었습니다. 자, 52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 생각보다 오늘 시간 좀 많이 가네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뭐 볼게 일단. 자, 쌍곡선과 직선이 서로 만나는 점들이 여기는 A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그 중점은 과연 어떤 자취를 만들게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 다시 한번 여기 봐. 야, 쌍곡선이 있었고 이 직선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안 돼. 이 직선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하고 만나는 점의 중점 있잖아. 중점이 과연 어떤 도형을 만들게 되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 하고 이 점의 x좌표를 베타라 하면 집중해줘. 직선식이 바로 x에 a를 더한 놈이니까 이 점의 y좌표는 알파 더하기 a라 하면 되는 거고 이 점의 y좌표는 베타 더하기 a라 하면 되는 거야. 베타 더하기 a.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의 중점인 x는 어떻게 구해야 돼? 알파랑 베타랑 더한 다음에 걔를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더하면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하고 2a 하고 그냥 걔를 반으로 나눈 요렇게 해야 바로 이 둘의 중점에 x와 y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알파하고 베타 구하려면 둘 연립해야 돼. 대입할게. 2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a의 제곱은 얼마야? 3이야. 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의 제곱 마이너스 하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딴 거 말고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알파고 베타의 합이 궁금하니까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분의 합은 2a가 되고 2a를 2로 나누면 얘는 a네요. 2a랑 더하면 4a인데 반으로 나누면 2a가 되네? y좌표가 x좌표의 항상 2배가 되니까 바로 y는 2x라고 하는 자취를 만들게 된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의도다. 자 연립을 해서 그 두 점의 관계가 합은 항상 이해가 되니까 자취의 방정식은 이렇게 y는 2x. 공식이 없는 녀석. 잠 깨려고 머리통을 눌렀는데 머리만 아프고 잠은 깨지 않네요. 자 정리 잠깐 해줘. 한개 조금만 시키는 게 좋겠어. 깜짝 놀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죠. 솔솔 바람이 불어오는데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이접기. 야 지금부터 하는 내용 좀 어렵고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당황스러워요. 니네가 잠실고랑 잠실여고 문제 풀다 보면 앞에 그 뭐 3번인가쯤에 이거 종이접기 있잖아? 종이 접어서 어떤 모양 나와? 라는 그런 문제 있거든. 잠실여고와 잠실고에. 그래서 오늘 일단 종이접기에 대한 내용들을 딱 정리를 할 테니까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나마 좀 익숙해야지 추론이 가능하거든. 뭐 비슷한 것도 생각을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종이접기 정리할 테니까 잘 한번 봐봐. 특히 자기 교과서에 있는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테니까 더 유심히 좀 봐주고 나머지 것도 계속 봐야 돼. 자 시작할게. 자 종이접기. 종이를 접으면 막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나오는데 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암기하는 과정도 필요해. 문제 한번 봐봐. 57번 볼게.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대.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의 내가 지금 현재 뭘 했냐면 점 하나를 딱 잡았어. 점 하나를 잡았어. 그리고 직사각형 중에 한 선분 잡아서 선분 잡아봐. 종이를 접을 건데 어떻게 접을 거냐면 이 선분이 이 점하고 만나도록 이 종이를 접었다 필 거야. 또 마찬가지로 얘가 돌아서 접었다 펴다 접었다 그걸 반복을 할 거야. 그래서 그 흔적들을 지금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포물선이 나왔대. 포물선이 나왔대. 도대체 왜 포물선이 나오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니네가 이해를 하셔야 돼. 왜냐면 시험에 실제로 나오잖아? 그럼 니네가 포물선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포물선이랑 쌍곡선이랑 모양을 우리가 눈으로 구별해서 없거든? 솔직히? 근데 이게 포물선이야, 쌍곡선이야? 아 그럼 50%는 찍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왜 얘가 포물선이 되는지 그 이유를 그림에 그려줄 테니까 그림 그리고 메모할 거 메모하고 외워주셔야 된다. 자, 갈게. 내가 종이를 한번 접었다가 펼쳤잖아. 그럼 저 접은 선을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 야, 우리가 종이를 접었다 핀다는 말의 의미는 이 점에 휴직 이등분선이 되는 대칭점이 되는 점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뜻이야. 종이를 접었다 핀 거야 지금. 이 선분이 얘하고 만나도록 종이를 여기 종이를 접었다 핀 거라고. 지금 접었다 핀 거라고. 이해하냐? 이해하니? 자 그러면 접었다 폈으니까 얘랑 길이 같으면서 얘가 90도가 돼야 되는데 자 요 보조 하나 거볼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선에 수직인 선을 싹 긋잖아. 그럼 얘랑 얘의 길이가 같다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얘랑 길이 같고 각도 90도고 이 공통이니까 얘랑 얘랑이 합동이 되거든. 그래서 얘의 길이하고
얘 길이가 항상 같단 말이야. 어떻게 잡든 상관없이. 그래서 누가 얘가 초점이고 얘가 중선이 되는 포물선 위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자, 적었다 핀 것 중에 하나 선 그어주시고 다시 적을게. 자, 내가 직선 하나를 선택한 후 여기 있는 이 점을 여기다 대칭 이동한 점이 분명히 이 직선에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고 여기가 수직도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 요 점에서 수직인 직선을 긋게 되면 자,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어떻게 된다?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게 되게 되더라. 그래서 한 직선과 한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바로 내가 원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메모까지 할게. 이 점의 이름을 F라 하고 이 점의 이름을 L이라 해. 그리고 아까 적어도 자, 초점이 F이고 준선이 L인 포물선이 나오게 되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적어두고 암기를 해야 돼. 57번이야. 열심히 공부해도 답이야. 내가 원래 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긴 한데 자, 57번 문제는 신사고고요. 본인 교과서가 신사고인 친구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 자, 정리가 됐으면 자, 거기 프린트에 정리하셔도 되고 알겠지? 자, 55는 이런 의도로 나온 문제라 본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리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거기다 해도 될 텐데. 네, 따로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알겠어. 빨리 다 했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번엔 교학사입니다. 자, 교학사에 여기 지금 막 떠들고 있는 이 얘기가 복잡하잖아. 내가 지금부터 음성 지원해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지금부터 만드는 건 도대체 뭐냐면 타원이래. 왜 타원인지? 자, 어떻게 그림을 종이를 잘 접어줘야 타원이 되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주도록 할 거야. 잘했어. 잘해서 들어. 정로보다 듣는 게 중에 원이 있어. 원의 중심 O가 있어. 저희가 지금 현재 뭘 했냐면 A라고 하는 점을 고정했어. 내가 지금 정한 이 두 개 점 있잖아. 고정된 점이야. 고정된 점. 다시 한번. 자, 원 하나를 그린 다음에 원의 중심의 이름을 O라고 하고 O에서 적당히 떨어진 A란 점을 설정을 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때 달라지는 어떤 점을 설정했냐면 B란 점. 이건 뭐냐면 동점이야. 이거 다 메모해도. 그러니까 점을 여기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뺑뺑 돌 거라고 이제. 근데 뭘 내가 지금 하려고 했냐면 A하고 B를 연결한 선분, B하고 O를 연결한 선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여기 다 나와 있는 걸 내가 지금 그냥 육성으로 하려는 것 뿐이야. 자, 선분 A, B에 수직 이등분선이 있을 거야. 수직 이등분선. 자, 얘랑 길이 같고 이거 쓸 때는 수직 이등분선이 있을 텐데 요 놈이 A, O, B하고 만나는 요 점을 P를 할 거야. 그래서 B를 뺑뺑뺑뺑 돌리면 과연 P란 점은 어떤 도형을 만드나요? 라는 게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야.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솔직히 모르겠지? 니네가 좀 숙제를 좀 곰곰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이해할 텐데 지금 처음 들어서 사실 이해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메모를 잘 남겨줘야 돼. 자, 봐. 내가 얘랑 연결하잖아? 얘하고 얘의 길이가 같아지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그럼 합동이잖아. 딱 봐도 합동이잖아.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R 빼기 네모 되겠지? 그지? 그래서 P는 말이야. 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합이 항상 원의 반지름이야. 적어야 돼. A, O가 초점이고 장축의 길이가 반지름인 뭐가 나온다? 타원이 나오게 되겠더라. 자, 그래서 이 문제 옆에 요 그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메모를 남겨주시고 다 적어야 돼. 동점이고 이거고 몇 개 시험 나면 다 털린다. 작년에 기아 시험 봤던 기백 작년이면 재작년 작년 맞네. 작년
계산은 어느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는데 이거는 따로 하지 않으면 좀 힘들어해. 교무실 이렇게 촬영 중이니까 또 교무실 얘기는 좀 뭐한데. 선생님들이 지하 할 거 없다고 막. 요즘 선생님 지하 뭐예요? 막 얘기해. 나 밴드 다 풀고 자리 다 풀고 할 게 없대요. 왜 할 게 없어? 어떻게 할게 얼마나 많은데. 존나 많아요. 자, 접었을 때. 야, 내가 이거 구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풀이할 잠실여고 잠실고도 나오잖아. 그냥 틀렸을걸? 맞은 사람 있겠지만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 하면 틀린다고. 자, 교학사 문제였습니다. 자, 말로 적는 동안 다시 한번 육성으로 설명할게. 자, A하고 B를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OB하고 많은 이 점은 과연 어떤 자치를 만들게 되느냐. 얘랑 둘이 네모. 반지름 R 빼기 네모. 거리 합은 항상 R이 되는구나. 이 둘을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반지름인 R인, 장축의 길이 반지름 R인 자, 타원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니네가 언제든지 타원 심심한데 그리고 싶은데 끔찍이 이렇게 하면 돼. 수직이 된 선을 구하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누가 심심하다고 타원을 그리겠냐는 건 이제.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이 접기만 하고 좀 쉽게. 종이 접기만 하고 뒤에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종이 접기만 하고. 자, 넘어가서 60번 문제. 야, 결론은 같은 결론 나오는데 요거는 도형을 그리는 방법이 달라. 자, 비상교과서입니다. 자, 결론은 같은 게 나오는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지우고. 자, 비상교과서에서 종이 접기를 하는 문제는 과연 뭘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죽겠네, 씨. 야, 봐봐. 이번에 뭐냐면 원이 있었어. 원이 있었고 이번에 뭐 했냐면 원의 중심 뭐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적당한 위치에 점 F가 이렇게 존재를 했었어. 자, 이번에 한 일이 달라. 얘랑이 둘 다 고정된 점이야. 자, 이제 뭘 했냐면 원을 접었어. 근데 밑에 있는 사실은 그 뭐 책 니네 프린트 보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뭐 했냐면 이 원이 어떤 점이 종이를 접어서 말이지 F랑 겹쳐지게 종이를 접어다 핀 거야. 근데 이건 사실은 뭐 밑에 있는 요 그림을 사실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자, 이 그림에 그냥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내가 어떻게 했냐면 종이를 접어서 이 원주에 있는 어떤 한 점이 F랑 겹쳐질 수 있도록 종이를 내가 접은 거야. 자, 이 원 둘레에 있는 어떤 한 점이 F하고 겹쳐질 수 있도록 니네 지금 쌈무 있지, 쌈무. 고기 쌈무에 쌈무 있지. 그거 한번 저것도 펴봐. 저거다 펴보면 못 이기지 알 텐데. 요것이 여기에 겹치도록 저거다 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얘랑 연결을 하면 딱 보다겠지만 얘랑 길이 같고 누구랑 요거 직각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뭘 하고 싶다? 얘랑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친구 있지? 요거의 자체가 또 궁금한 거야. 네모할게. 선생님, 이 길이 네모, 이 길이 네모. 반지름에서 네모 뺐으니까 나는 R 빼기 네모. 적으세요. 5하고 F를 초점으로 하고 초점을 해야지, 초점. 자, 장축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장축의 길이가 반지름 R이 되게 되는 바로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자, 조금 달라. 아까는 요거에 수직이 된 것은 간 거고 이번엔 얘가 접었다 핀 거야. 접었다 핀 거. 자, 결론은 똑같지만 만드는 방법이 다르니까 자, 별도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근데 밑에 3번도 해야 돼. 쌍곡선만 하면 돼. 쌍곡선. 쌍곡선 가봐. 자나 왜? 그림을 못 그려서 적당히 크기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오늘은 좀 제가 엄청 잘. 힘들어. 휙. 자, 이제 밑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또 다른 도형 해가지고 밑에 나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건 쌍곡선 그림이거든.
쌍곡선 그림이에요. 쌍곡선. 요건 왜 쌍곡선? 점을 밖에 잡으면 왜 쌍곡선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또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원의 내부에 적으면 이 타원이 되는데 바깥쪽에 잡으면 쌍곡선인데 왜 또 쌍곡선이 되는지 정리하고 쉽게 뒤에는 문제는 좀 쉰 다음에 풀자. 아 힘들다. 얘 힘들지? 아, 힘들어요? 자, 비슷한 놀이를 좀 해보려고 해. 왜 이런 걸 하나같이 제정신 아닌 것 같지? 야, 원이 있었어. 원의 중심 O가 있었어. 야, 밖에 이번에 뭘 잡았냐면 F를 잡았어. 밖에. 자, 이번에 뭐 했냐면은 이 점이 원주 위에 점이 될 수 있도록 종이를 요렇게 종이를 접었어요. 이렇게 종이를 이 점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종인 거야. 이 원만 종이가 아니라 원이 그려진 그냥 전체적인 종이를 이 점이 원주 위에 점이 되도록 이 종이를 접었다 펼쳤어. 자 그러면 얘랑 길이 같지? 아니 너무 크게 그렸다. 아니 어쩔 수 없어. 자 니네는 적당히 사이즈를 잘해서 그려. 야 근데 내가 지금 얘랑 길이 갖고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점하고 여기 있는 이 점을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자 그냥 적당히 니네가 해서 그려. 선생님 이 길이 네모 이 길이 네모 이 길이는 바로 반지름 R. 그러면은 이 P라고 하는 점은 두 점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의 차이가 항상 R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O, F를 초점으로 하고 주축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게 되는 반지름이 되는 쌍곡선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라고 메모해 두시고 그림 그리시고 자, 이 점. 그 직선이 있는 점. 근데 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린 거예요. 자, 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차이가 항상 뭐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반지름이 되는 그런 쌍곡선을 만들게 되게 된다. 까지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자, 오답 번호 적은 거 주세요. 자, 오답 번호 갖고 내려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교과서 시험 문제 뒷부분에 자 이제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뒤쪽에 좀 구성을 했냐면은 콜라보 여러 가지 2차 곡선이 좀 짬뽕이 돼 있는 이런 문제 스타일. 근데 요거 잠실군과 잠실여고 같은 건 있어 이 문제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요 문제를 잘 봐주시길 바래. 진짜야? 야, 우리가 사실은 2개 이상의 2차 곡선이 나오면 한 번씩 얘는 포물선 생각하고 타원도 한번 생각하고 또 투원선 생각하고 타원 생각하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일단 포물선이 등장하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포물선 준선 문제 표시해야 돼. 야 얘네들이 잘 들어봐. 또 초점을 공유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 초점을 공유해야 또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포물선이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떠한 준선을 표시해줘야 되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수직인 이런 준선을 반드시 표시해 주시고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포물선, 타원선, 쌍곡선 있으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포물선의 성질을 먼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포물선과 타원에 동시에 속하는 이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타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포물선의 성질을 먼저 써야 되니까 먼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구나 라는 걸 먼저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의도 있어요 이 문제. 야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가 궁금한 게 얘하고 얘의 길이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얘를 m으로 잡으면 당연히 이 길이도 m이 되게 되고 거리니까 수직거리 되고 일단 이게 포물선의 성질을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포물선을 생각할 때는 타원은 보지 말아야 돼. 포물선을 볼 때는 타원의 느낌은 다 지우고 내 머릿속에 포물선만 보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지저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포물선에 먼저 빨갛게 색칠을 한다고. 포물선의 특징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야 타원이잖아. 장축의 길이가 12인 타원이야. 그래서 내가 얘랑 연결한 거리를 12-m이라 해서 이 문제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12-m 곱하기 m을 구하자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 되는 거고 m만 보면 돼.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루트 6 어디 있어? 4루트 6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루트 6 여기부터 여기까지 2루트 6 여기부터 여기까지 2루트 6 피타고라스 성립해주면 바로 내가 얻는 n값 나오게 된다. 마무리.
자, 포물선과 타원이 같이 나와 있는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항상 포물선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원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64번 했습니다. 자, 좋은 문제야. 이거 아마 그 자의의 비슷한 기출 문제. 그걸 뭐 베껴낸 것 같아. 이래 코안 대고 숨 푼 거죠. 아, 손 안 대고 코 푼 거죠. 코 안 대고 숨 푼 게 아니라 뭐 코를 안 대고 손을 풀 수는 없죠. 손을 풀자. 손을 풀어야지. 코를 안 대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줘. 자, 68번 갈게. 야, 68번도 포물선과 쌍곡선의 콜라보레이션. 야,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짜증나는 게 포물선하고 쌍선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반드시 색칠을 해. 야,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니까 포물선 먼저 색칠해. 아, 너 포물선이구나. 아, 너 포물선의 초점이구나. 그러니까 포물선의 준선은 이렇게 생겼구나. 쌍곡선은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자, 이거 또 똑같아. 선생님, 포물선의 성질 때문에 이 길이 m이야. 요 길이도 m이야. 자, 근데 쌍곡선은 차이가 일정해야 되거든. 자, 이 포물선의 초점하고 이 쌍곡선의 초점이 일치하기 위해선 a가 1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주축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여기를 m으로 잡으면 요 거리는 바로 m 더하기 2로 잡을 수 있다. 자, 근데 방금 전 만점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4m 더하기 4.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m 더하기 4의 루트를 씌운 놈이야.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 이 점의 좌표를 찾아주셔야 돼. 자, 갑니다.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m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m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m 컴마 루트 4m 더하기 4가 돼서 요거를 포물선식에 탁 하고 집어넣으면 y제곱 벗겨지고 내거는 m 값을 구할 수 있다. 정리하세요. 자, 콜라보레이션. 포물선 먼저 생각하고 타원이나 쌍곡선 보고 여태까지 근데 세 개 다 나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다 쓰는 문제를 한번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빡치고 내년 니네 3학년 되면 만들어 봐야지. 지난번에 고3에 해서 고3 그 문제 만드는 거 얘기했나? 모의고사 문제 만드는 거 한 문제에 50만 원씩 주신대. 21번, 29번, 30, 20, 21, 29, 30번 네 가지 문제 10회번 60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6분이야. 그러니까 한 명당 한 10문제 정도씩 만들겠지? 기대값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세금 띄면 한 450. 내가 겁나 만들 거야. 한 50문제 만들어야 될 거야. 식음료 강의실 반입금 여기 딱 써 있어. 부집의 협조사항 이렇게 5월 5일까지는 강의실 안에 마스크를 벗고 음료 및 아이스크림 등 식음료를 섭취하는 걸 자제하기 바란다. 야, 원래 강 원장님 그 지시 사항상 우리가 학원에서 뭘 먹으면 안 돼. 근데 솔직히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걸 잘 따르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사주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 근데 나는 옳진 않다고 봐. 사실은 이게 먹으면 왜 벗어야 되잖아, 마스크를. 그지?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사회 고립 그거. 오케이. 그렇지. 가까다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여기서 오래 있으니까 밥을 먹으려면 이제 교무실 잠깐 마스크 벗고 밥 먹긴 하는데 보면은 왔다 갔다 보면 선생님들 중에도 마스크 안 쓰는데 제가 얘기했네? 어떤 애가 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애가 학생이 마스크 안 쓰고 오는 올라오더라서 마스크 쓰라고 얘기를 딱 봤더니 그 뒤에 선생님도 또 마스크 안 쓰고 올라오더라고. 아씨 뭐야 뭐? 71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 그죠? 자, 내신 문제도 재미난 문제 있으니까 좀 해봅시다. 많이 봐야 돼. 야, 근데 우리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그렇게 많이 문제 푸는데 새로운 거 같은 유형들이 계속 나오잖아. 끄떡끄떡씩 나오는 게 재밌어. 풀다 보면은 이 포물선도 재밌어. 내가 있잖아. 니네는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하게 될 거라고. 내가 니네를 기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되게 될 거야. 예측해보면. 아니, 니네 미적분은 안 배웠잖아? 야, 미적분도 할만해. 그리고 어차피 수원 수치에서 어려운 거 나오고 선택 과목은 좀 쉽게 나올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적분도 꼭 한번 배워보고 나는 기하 이게 좀 싫어. 나는 그냥 미분하고 뭐 함수하고 뭐 이런 게 좀 좋아. 수치의 연장선이 좋아. 그러면 뭐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마 자 갑니다.
왜냐면 이제 기하는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우리가 좀 하나 푼데 막 한 5분 10분 걸리는데 그 미적분은 킬러 문제가 한 문제 푸는데 30분 걸려요. 진짜로 설명하는데 내가 다 이해하고 있고 풀 줄 알아. 내가 니네 이해시키는데 한 문제 푸는데 막 15분 20분 걸린다고. 미적분 킬러 30분 문제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니네가 아씨 미적분은 못하겠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자 갈게. 이제 갈게. 야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 2,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노하고 접하고 있단다. 그럼 당연히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당연히 4가 되는 건 당연한 거. 반지름 길이가 수직이고 얘가 2가 되는 거. 그럼 2루트 3이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 야야야야 PBC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둘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길이도 궁금하고 이 길이도 궁금하고 그럼 식 두 개를 세워보도록 할게요.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a제곱은 바로 뭐냐면 b제곱 더하기 4가 되고 뭐야 쌍선이야? 쌍선이래. 여기서 선생님 요 점은 말이야 쌍곡선의 성질에 의해서 2루트 3 더하기 b에서 a를 제거한 놈이 주축의 길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가 되게 되더라. 요거 두 개 연립해 주시면 a하고 b에 대한 차이도 알아. 인수는 a 더하기 b의 합도 알아.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된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뭐 이차곡선과의 콜라보는 아니지만 자 원과의 어떤 콜라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문제를 배치해봤어요. 자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 다음 주 주말까지 과제는 이 뒷부분에 보면 접선에 관련된 교과서 시험 문제가 있어. 안 풀어보긴 했거든 아직까지 선생님도. 근데 일반적으로 난이도는 쉬워. 센터부터 그랬듯이. 그러니까 교과서 어려운 문제 반드시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시고 교과서도 한번 숙제를 안 내줘야겠어. 오답을 좀 한번 해야 되겠어. 이거 혹시 오답 줄질 않아. 시험지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내신을 한 반 정도 틀리면 오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번 주는 과제 있어. 다음 주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볼게. 한번 오답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내신 문제 보겠습니다. 자, 73번. 근데 이거는 아까 교과서 시험 문제랑 되게 많이 겹쳐. 개인 질문해? 이거는 아까 우리 교과서 시험 문제 처음과 두 번째 풀었던 문제랑 너무 겹쳐. 자, 74번. 요거는 좀 계산이 좀 더럽지? 아마 다들 계산하다가 좀 약간 짜증 나가지고 했을 텐데. 자, 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냥 보여줄게. 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했어. 어떻게 했냐면, 야, 이 포물선이 꼭 이제 세우면 안 되나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일단 꼭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건 정설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y제곱은 4px 해가지고 또 복잡하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요게 x축이라 생각하고 요게 y축이라 생각한다 해서 문제될 건 전혀 없는 거잖아. 그잖아? 요렇게 보자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중딩 때 했었던 2차함수 문제니까. 조언하는 거야? 이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 선생님, 위로 10만큼 올라가고 이 40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러한 좌표축이라면 얘는 10,40이라고. 응? 10,40. 그럼 내가 알고 있는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차함수에 집어넣어 주시면 40이 나왔어. 뭐를 집어넣었더니 a를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a값이 바로 얼마다? 5분의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5분의 2구나. y는 5분의 2 x 제곱이니까 자,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a, 5분의 2 a 제곱이라고 x축, y축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a니까 이 길이는 2a. 그러니까 이 길이도 2a. 이 길이도 2a. 자, 10에서 아니지 40에서 요거를 빼니까 자, 40 빼기 5분의 2a 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다 더하신 다음에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에 최대 최소를 해주시는 게 그냥 편리하다. 객관식인데 주관식이라 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잘못된 건 없을 것 같지만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 나 처음에 계산 몇 개 하다가 좀 승질나더라고. 막 좌표가 부호도 헷갈리고 막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다. 어제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왜 우리 오늘 그 푼 거 보면 안타나가 막 이렇게도 돼 있잖아. 그럼 x 추가식 이렇게도 설정하고 해야지 뭐. 그잖아? 자, 그래서 14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 85번 가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마찬가지로 두 개 함께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보성고랑 그 다음에 창덕여고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성고 창동고 싫어? 나중에 풀고 싶어 우리 학교 거? 자신이 없어? 아까 하나가 어렵고 하나가 좀 쉽던데 기억이 안 나네? 상당히 어렵다. 창덕이 아마 창덕이 어렸던 거. 창덕이 쉬웠던 거 같아. 작년에 기아는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가볍게 나왔거든. 봅시다. 알스마파. 야, 이 타원의 접하는 4개 들어줘. 지우기가 -1인 접선이 있었대. 그러니까 지우기가 -1이니까 -1x겠고 풀마루트겠고 a제곱 들어가봐. a제곱 3 들어가고. 근데 이거 혹시 다들 제곱해본 경험 있을 거야. a제곱 그러니까 저거를 제곱한 놈들도 있다고. 그럼 기울기 제곱해가지고 곱하기 -1을 제곱해주시고 타원이가 더하기 해주시고 그래서 풀마 2 그럼 이 친구가 플러스 2고 얘가 마이너스이니까 오케이 너는 바로 y는 -x 더하기 2구나 이렇게 접선 구하는 거 못하면 맞아야지 그냥. 야 그래서 이 놈하고 실제 타원을 연립을 해가지고 요 점 좌표를 반드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죽는다겠지. 접하잖아. 이 직선이랑 저거랑 연립하면 당연히 접점이 하나 오니까 중근 나오겠지? 그 생각하면서 전개해 주시면 금방 연립할 수 있어요. 넣어볼게. x제곱에 더하기 3 y제곱인데 -x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3 전개하는 거야. 요거 하면 4x제곱이야. 상수항은 얘거하고 빼기 2x 빼기 4x 빼기 6x 빼기 6x고 자 그 영을 하면 4, 32 넘기면 9 오케이 2분의 4 그래서 제가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 되는 거죠. 요게 2가 되고 말이죠. 0,1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거의 기울기 1이고 그럼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직각 1인변 사각형이 되니까 요런 사각형의 넓이로 대신 계산은 상관없을 것 같아. 45도 이거니까 자 근데 여기 저까지 길이가 2분의 3이 됐으니까 넓이는 바로 4분의 9가 넓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여기 절편이 오니까 이건 무연이야 사실은. 그림의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야. 이게 사실은 약간 다른데 우리 눈에 그게 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보고 이걸 지나는 기울기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자 논리적으로 그림으로만 문제를 푸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다. 자 풀어가면 85번 오이씨 으이씨 다음 문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90번. 야, 90번은 답이 잘못됐지? 선생님이 그래서 답 잘못된 거 표시할 때 그럴 수도 있어. 선생님도 인간이니까.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뭐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입장을 쓰는 야, y제곱은 12x, y는 ax 더하기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값의 범위? 미치관계니까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구나. 쌤 뭐 대단한 거 없는 거 같은데요? 들어볼까? 야, 너 어떻게 되냐면 ax 더하기 4의 제곱이 12x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a제곱에 x제곱에 마이너스 8ax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 8ax에 자 빼기 12x에 더하기 16은 0이랑 반전식 되고 이거 항상 어차피 판별 써야 되니까 2로 묶어주세요. 자 4a 마이너스 6개만 x에 플러스 16은 0이 되고 오케이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되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판별식 쳐주고 가스 판별식 해주시고 해서 걔가 0보다 서로 다른 점 0을 크다 하면 a값의 범위가 뭐 나온다? 3분의 2보다 작다지? 그치 3분의 2 맞냐? 얼마? 4분의 3? 3분의 4? 4분의 3? 4분의 3 자 4분의 3보다 작다 해가지고 답을 이렇게 쓰는 놈들이 겁나게 많아.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틀린 애들이 이 문제 틀리는 거의 70%는 다 이렇게 틀리거든. 뭐가 잘못됐어 지금? 자 이게 누가 2차 방정식이래. A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 쓰는 것 자체가 모순이야. 최고 참계수의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2차 방정식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 네가 지금 한 이 풀이는 이것이 2차 방정식이어서 A가 0이 아닐 때를 가정하고 판별식을 쓴 거기 때문에 네가 지금 구한 답에 4분의 3보다 작다 했었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된다? 0을 제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0을 제거해 줄 텐다 이렇게. 자 그래서 0부터 4분의 3 0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야. 선생님 A가 0인 건 어떡하죠? 서술형은 딱 이렇게 하면 돼.
자, A가 0인 경우, A가 0이 아닌 경우 서술형 낸 거야 이것도. 자, A가 0 먹을까? 넣어주면 빼기 12x 더하기 16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단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고 문제에서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A가 0인 거는 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2차 방정식이라고 건방지게 얘기하면 안 돼. 최고창계에서 미지수가 있으면 2차 방정식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도 시험에서 틀린 애들 졸라 많아요. 진짜로. 그냥 바쁘니까 막 정신없고 하니까 다 까먹고 하는데 이거는 머릿속에 항상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까먹으면 또 까먹겠지만 제발 기억해 주셔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100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주의해야 할 부분. 다리 아파. 뭐 신나는 일 없을까? 신나는 일 없을까?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 뭐 니네가 열심히 공부해주면 정말 날 신나고. 근데 이게 수업하다 보면 가끔가다가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끌고 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도살장에 뭐 끌고 가듯이 빨리 와 빨리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오늘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참 힘들어. 내가 과연 이 직업이 야 봐봐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쌍곡선은 말이야. 근데 오늘 오늘 교과서 주요 문제 거기 파트에 가면은 어떤 교과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광학적 성질, 포물선의 광학적 성질, 타원의 광학적 성질, 지금 얘기하는 쌍곡선의 광학적 성질을 다 증명하라고 하는 교과서가 있더라고. 어떤 교과서 보니까 비율 가지고 막 해가지고 증명이라는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쌍곡선의 광학적 성질이 뭐냐면 쌍곡선의 한 면이 거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줘서 이 빛을 딱 빛을 쏴 초점을 향해 쏘는 거야. 쏘면 튕겨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밖으로 쫙 나가서 반대 초점으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쌍곡선의 광학적 성질이야. 예를 들어 둘이 초점인 거야, 둘이 초점인 거야. 내가 너 쐈지, 빵 하고 쐈는데 튕겨서 너한테 간다는 얘기야. 이게 쌍곡선의 광학적 성질이라고.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물론 이것도 돼. 요거 이쪽에서 저기다 쏜 거야. 쏜 거야. 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최소값 문제하고 다 같이 연관성이 있는 거야. 나중에 좀 정리 한번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뭐냐? 야, 이 길이 네모, 이 길이 세모. 그래서 궁금한 건 빛이 이동한 거리인 네모 더하기 세모를 구해줘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예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구해줘야 되거든. 미안합니다. 야, 근데 쌍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말이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주축의 길이인 6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세모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세모 마이너스 6이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주면 바로 자연스럽게 네모 더하기 세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매좌표가 2, 얼마 1루트 3이고 더하고 하면 이 친구가 5, 0이고 그럼 x좌표 3차니까 3제곱 y좌표 2루트 3, 2루트 3의 제곱 더 하시는 애 이렇게 씌워주시면 얘는 9, 얘는 12 맞나? 3루트 3이야? 그럼 3루트 3 제곱하면 27에다가 9 더하면 36이고 6 오케이 6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네모 더하기 세모 마이너스 6이 바로 6이 되니까 자 구하고자 정답은 12가 정답이 된다. 엄청 쉬운 거야. 자 광학적 성질 나는 원래부터 네모 세모를 나는 원래 좋아하지만 사실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죠? 연습 많이 해야죠. 본다고 듣는 건 아니야. 그래? 본다고 듣는 건 아니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라디오 사연을 보더라고. 운전하는 그거를 실제 연습하지 않고 유튜브로 운전면허 하는 걸 운전하는 걸 보고 내가 면허를 바로 딸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누가 이제 문의를 한 거야. 내가 아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어. 배성재 거기 보면은 이말년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를 해. 되게 멍청해 생각보다. 일부러 멍청한 컨셉인지 모르겠네. 막 멍청한 얘기를 한다. 그럼 뭐 거의 커머해. 아무리 내가 봐도 니네 손으로 안 하면 모르는 거야. 보면 이게 다 되지 뭐. 어우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본인 손으로 안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기아도 애정을 좀 가져주라. 기아도 분명히 중요한 과목이다. 갑니다. 109번. 야 109번은 사실은 이제 뭐 연립하고 계산하고 하는 과정인데 넘어갈게요 일단. 109번은 여기에 109번이 사실 니네가 이거를 밑에서부터 역으로 올라와가지고 차로 대입하고 계산해 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과정으로 사실 유도되는 부분이라. 뭐가? 접점 공식이. 접점 공식 볼게. 자, 이 쌍곡선에 있는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니네 이전에는 미분이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했기 때문에 미분으로 되게 쉽게 했단 말이야. 지금은 교육과정상 미적분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야. 뭐 기울기를 쓰고 기울기 서로 갖다 하고 연립하고 해서 결국에 마지막엔 한 배씩 0이다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일단 당연히 공식은 기억할 거라 생각을 하고 유도하는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립 한 배씩 0이다 지우기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정도로 설명할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이거. 그냥 혹시나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맥만 잡아본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진짜로 궁금해 죽겠다. 죽지 마시고 야 봐봐. m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말이야 중근이 나오는 형태를 구했고 그래서 기울기를 구했더니 그거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거든. 근데 얘는 거꾸로 뭐 하시면 되냐?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 친구의 기울기 구하라고. 야 이거는 기울기 구하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의 개수인 이 친구의 역수를 저 반대쪽으로 넘기게 되면 자 y는 a제곱분의 x1이라는 놈이 기본적으로 있었었는데 역수가 들어가게 되니까 y1을 밑으로 가고 자 b제곱이 되는 요거만큼의 x 그래서 요것이 바로 내가 오는 기울기가 되니까 바로 기울기에 요게 들어가야 된다 요거 a제곱에 자 y1에 자 x1에 자 b제곱이 자 요게 들어가야 되고 그냥 이거 몇 개인가의 m 빼기 이거여서 해가 나온 거거든. 요게 나온 거거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자 이거 넘기고 나눠주시면 자 a 곱하기 네모분의 bx1 그럼 얘랑 비교해서 또 네모 구해주시고 그거 제곱해서 얘기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자고.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 뭐 이걸 해서 근데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어떤 접점 공식 또 지우기 공식 전부 다 사실 유도되어 있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공식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된다 정도로 넘어가고. 자 이제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 3개 남았어. 힘내자. 자 1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타원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 광학적 성질이라는 게 빛에 관한 성질이라는 뜻인 거야. 여기 있어. 자, 타원이야. 자 타원의 광학 성질은 바로 뭐냐면 초점색이 존재하잖아. 이 초점에서 빛을 쏴. 어떠한 임의의 방향으로 빛을 쏘더라도 그것이 튕겨서 어디로 간다? 이 점으로 가게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광학적 성질이야. 근데 우리가 항상 빛이 튕기는 건 반사각과 입사각에 대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는 반사각과 입사각이 된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이제 기본 의미. 이거 왜 이래요? 그게 오늘 이제 해야 될 니네 과제 중에 보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비율 관계 해가지고 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봐봐. 야, 근데 말이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점과 타원이의 점과 얘를 연결하잖아. P란 점에서의 접선이 존재하게 된다면 누구하고 얘 각하고 얘 각이 일치를 하셔야 돼.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걸 더했으니까 요 직선은 바로 여기에 휴직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x 두 개랑 동그라미 두 개 180도를 하나하나 더하면 90도가 되니까 90도 되는구나. 그래서 타원에 속해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2x 루트 7 대입해서 더하기 2 루트 7 y 해서 는 18 그래서 자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7분의 1이니까 나의 기울기는 바로 루트 7이 되는구나. 끝. 따라서 지나됐으니까 뭐 나머지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2, 루트 7을 지나고 길이가 루트 7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구나. 2개 남았네요. 이제 2가지 다 모의고사 변형이야. 이거 다 했다. 학통. 학통 그래 올리는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슬프긴 하네. 내가 원래 학통 안 하려고 했거든. 우리 반에 학통인 애가 한 명 있었어. 한 명. 뒤늦게. 되게 있잖아. 선생님 저희 학통 언제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한테 학통을 한대. 그 이제야 되면 어떡하냐고. 다른 반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 반을 입는 거야? 내가 학통을 할까 봐 한 명이었는데
합통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명이 좀 아쉬웠어. 한 명이 아쉬워서 그래서 내가 합통을 하겠다. 근데 또 이제 1학년 때 우리 같이 했던 혜원이라는 친구가 원래 합통했는데 다른 반 갔다가 이제 글만 듣고 있는 거서 또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처음 합통할 건데? 했더니 혜원이 같이 온 거지. 2명 놓고 수업을 한다 그랬지? 그러다 이제 몇 명 이제 뭐 배재고 애들이랑 해서 지금은 뭐 한 그냥 5명 돼서 그나마 뭐 보람이 있지만 너 같으면 합통 안 하려고 그러더라. 하길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합통도 지금 같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교과서방이 다 정리하니까. 다음 문제 볼게. 합통. 자, 이 문제 수능 기출 문제거든. 근데 이거 야 내가 지금 푸는 풀이가 진짜로 내가 뭐 솔직히 내 입으로 얘기한 거지만 어마어마한 풀이에요. 이 문제 풀이를 이렇게 하는 영상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솔직히 진짜로. 진짜로. 찾아봐. 진짜 찾아봐. 내가 지금 푸는 풀이랑 똑같은 거 찾아오면 내가 5,000원 줄게 5,000원. 진짜로. 유명 강사들 많잖아. 막 많잖아. 근데 이거 수능 기출 문제니까 엄청 많다고. 이거 푸는 사람이 있어서 어서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작년에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원래 너희들 풀대로 풀거야? 그러다 보인 거 어떤 놈이 선생님 그거 증명을 해달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증명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럼 얘가 열심히 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좀 외워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자기는 뭐 이 풀이가 왜 그렇게 되냐고 막 또 이상한 한가하던가. 니네는 착한 친구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착하면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고.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게 잘 들어. 성질이야. 제발 증명도 해줄게. 여기 이미 해줬다. 야 x축하고 y축이 있었다. 여기 초점이 있었다. 여기 준선이 있었다. 여기 포물선이 있었다. 이렇게. 내가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작년에 해주고 한동안 안 해가지고 까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찾아봐야지 하고 막 구글링 찾아봤더니 구글에 또 검색 안 나오다가 어떤 이제 사이트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활동하는 그 카페 사이트 가니까 옛날에 누가 증명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였구나 해서 이제 다시 본 건데 근데 내가 이제 보고 옆에 선생님한테 이거 공식 알아요? 했더니 처음 보는 공식이래요. 그럴 수 있지. 선생님 이거 본 적 있어요? 했더니 처음 보는 공식이에요. 물어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처음 보는 공식이었어. 진짜로. 근데 이거 알면 진짜 되게 쉽게 풀어. 봐봐. 포물선의 대칭축과 준선이 만나는 이 점 있지. 이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걷을 때 만들어지는 이 두 개의 교점 있잖아, 그지? 이거에 관한 공식인 거야. 자, 봐. 이 점을 x축에 대칭한 이 점과 얘를 연결하거나 반드시 초점을 지나게 돼. 그게 좀 그래서 미안한데 반드시 초점을 지나게 돼. 반드시 초점을 지나게 된다고. 지금 저거 촬영 중이지? 촬영 중이. 반드시 초점을 지나게 된다고. 초점을 지나게 된다고.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일단 증명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안다 치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 난 이 성질을 알고 있어 라고 하면 시작할게. 자, 이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인데 원래 문제가 1대2거든. 그래서 교과서 중요 문제 보면 1대2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 시험지가 1대3으로 변형해가지고 풀어보는 거야. 시작할게. 아이고. 야 누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1대3이라 그래서 얘를 m으로 잡고 얘를 3m으로 잡았어.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알아요. 요거를 쫙 하고 연결하잖아?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아서 여기도 m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게 지금 그 얘기할 거거든. 증명할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초점거리가 지금 현재 1이니까 m까지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합분의 곱이니까 1이 합 4n분의 곱 3제곱. 그래서 m이 날라가고 넘어가면 m값이 3분의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m이 3분의 4. 그럼 선생님 이 길이가 4란 얘기입니까? 3m 4란 얘기입니까? 이 길이 4잖아. 3m 4. 그럼 이 길이 4면 이 길이도 3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 기준으로 4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점의 좌표 3. 자, 3 대입하면 12, 루트 12. 또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1,0. 끝.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끝인 거야. 엄청 쉬운 거야.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찾아보니까.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나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만 어디 증명을 좀 다시 걸려볼까?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자, 얘랑 길이가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지? 궁금하다 손들어. 한 명, 두 명. 아니다? 뭘 궁금해? 선생님 넘어갑시다. 증명해보도록 할게. 2대1로 졌어. 2대1. 서진이가 넘어갑시다 했는데 졌어요. 졌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증명 봐. 야 그렇게 하는 증명 아닌가 봐봐. 여기 봐. 야, 내가 얘랑 연결하잖아. 너 당연히 이 길 하지. 이 길이 같은 거 알지? 알지? 그리고 내가 지금 요거하고 요거 연결하잖아. 그럼 누구하고 누구 길?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다는 사실은 잘 아마 알고 있는 사실이 될 것 같아. 이거 아직 모르는 거야. 이거 아직 모르는 거야. 자 봐봐. 한 번만 설명해. 수선발을 내리고 수선발을 내렸어. 이 각에 대한 탄젠트는 요거분의 요거냐?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세모로 해볼까? 세모로 해볼까? 그럼 탄젠트 세타가 세모분의 동그라미인데 여기도 세모지? 자, 세타에 대한 탄젠트가 요거분의 요건데 그 비율은 누구의 비율과 같다? 요거분의 요거의 비율과 같아. 동의하냐? 정말 아니잖아? 요거분의 요거는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으니까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라고. 응?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외우라고 그냥 제발 부탁인데. 두 번째 탄. 야 요거분의 요거도 탄젠트 타지 그지?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단 말이지. 이 길이. 그래서 요 길이분의 요 길이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라고. 괜찮겠어? 자, 요 길이분의 요 길이 탄젠트 타는 바로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되더라.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얘와 얘 각이 같은 각이 되는 거구나. 요거분의 요거랑 요거분의 요거가 직각삼각형인데 같으니까 얘랑 각 같고 그러면 여기랑 각이 같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한 각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얘의 연장선 아직 대칭인지 몰라. 대칭인지 몰라. 연장선 그면 억각에 의해서 얘랑 같게 되고 자 그래서 얘랑 연결하게 되면 요 길이 같아. 요 각도 같아. 직각이야. RH 뭐 A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돼서 결국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고 대칭점이 되더라. 이런 증명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테지만 모르겠으면 일단 외우시는 게 필요하긴 해. 알겠죠? 자 이거는 요 킬러 문제를 위한 일종의 성질이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알겠어? 한 번만요 진짜로. 탄젠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건데 요거분의 요거랑 똑같아.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으니까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라고. 요거분의 요거. 자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거든. 근데 이 길이랑 이랑 똑같으니까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라고. 탄젠트 세타가 요거분의 요거고 요거분의 요거라고. 둘이 닮은 도형이라 얘랑 각이 같다고. 그 정도까지만 더 갑시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자, 백시로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개인 좀 볼게. 갖고 와야 돼. 야,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니네가 시험 때 이게 서술로 나오면 이걸 증명을 거기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지? 자, 나중에 그 다른 거지 같은 풀이도 한번 해줄게. 서술형에서는 펼칠 수 있는 거지 같은 풀이 내가 안 써서 되게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설명해주긴 할게. 근데 쓰고 나서 선생님이 너 이씨 왜 이거 뭘 근거로 이거 썼냐 그러면은 그때 나중에 봐가지고 전 이거 증명 아닌데 그럼 니네 앞에서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알겠지? 유명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야 112원. 어서 많이 본 문제 같아? 지난번에 자이스토리 풀었던 마지막 문제인데 걔네가 그 최고 난도로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그 문제인데 어렵지 않은 문제였거든 사실은. 다시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낸다고. 문제 보자. 자 좌표평면에 근데 변형은 했네. 양식은 있어. 자 y제곱은 8x 위에는 어떠한 점에 대한 접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거 y축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어떤 점 2,0이라는 초점이 있었고 x는 마이너스랑 준선이 있었어. 그래서 포물선의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포물선이 주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 위에 원점이 무시하라 했어. 이 위에 어떤 점 A에서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 위에 어떠한 랜덤한 A, B란 점에서의 접선이 중요한 게 뭐였죠? 여기서 순발 내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 되게 된다는 거. 이거는 포물선에 상관없이 항상 기억해 두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야. A, B의 접선 두면 마이너스 A, 0에서 만난다. 요거는 기본으로 앞으로도 수십 번 얘기하겠지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타고말을 뭐냐면
새로운 B라는 점을 결정을 할 건데 점 A 원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 주어가 좀 빠졌는데 A라고 하는 점 원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요 세 점의 무게중심을 뭐 하겠다? 자취로 하는 그 무게중심의 자취를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새로운 B라는 점을 만들 건데 A라고 하는 점과 원점과 이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이 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무게중심으로 새로운 점 B를 만들 거라고. 자, 그러면 얘가 A, B고 얘는 0,0이고 얘는 0,2분의 B가 되겠죠? 얘랑 얘랑의 중점이니까 이게 되겠지? 그래서 X좌표는 어떻게 만든다고? 자, 얘랑 더해서 3으로 나눈 3분의 A를 가지고 만들 거야. 근데 지금까지 과정은 똑같은 거야. 지난주 이 시간에 수업했던 거랑. 그리고 B랑 2분의 B랑 0이랑 더하면 2분의 3B인데 그것도 3으로 나눠서 Y좌표는 바로 3분의 B를 가지고 2분의 B를 가지고 만들게 될 거라고. 무게중심. 자, 근데 A, B가 이 쌍곡선의 점이기 때문에 B 제곱이 8A가 성립하게 되고 A하고 B라고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주면 내가 원하는 그 자취 곡선 C를 만들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가 1번 단계. 자, 그래서 A로 정리해서 3X면 오른쪽에 24X가 되는 거고, 자, B로 2Y 집어넣어주면 4Y 제곱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곡선 C는 Y 제곱이 자 6X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나머지도 일단 정리해주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등분 말이야. 초점거리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2분의 3,0이라는 초점을 갖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준선으로 하는 이러한 포물선이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면 15가 되게 된다면 자,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는 과연 합이 얼마냐? 여기는 이제 포물선 기본 문제니까. 선생님, 이 점의 좌표를 x1이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x2라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1 더하기 2분의 3이고 초점거리 2분의 3이니까 자, 요 거리는 바로 x2 더하기 2분의 3이고 2분의 3이고 뭉쳐봐. 요 길이 x2 더하기 2분의 3. 요 길이 x1 더하기 2분의 3.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3이 될 텐데 근데 그 선분의 길이가 15라고 했으니까 x좌표는 얼마다? 12가 되게 되더라. 숫자만 바꾼 거야, 숫자만. 자, 이게 나름대로 제일 어렵다고 뭐 자기가 하여튼 구별한 문제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리하세요. 자, 이것도 자기도 한번 오답 시간을 가져야지. 문제 한번 푼다 이렇게 알려주지 못해.